10시 투자 전략실 이어갑니다. 시장 이슈에 맞게 혹은 시장 흐름보다 한 발 더 앞선 전략으로 종목을 선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10시 투자 전략실 오늘 얘기 나눌 이슈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차량용 반도체 없어서 못 판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품귀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송동현 대표입니다. 환경 그리고 자율주행차 성장성을 보라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김병수 PB는요. 네,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를 찾자입니다. 결국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자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송동현 대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일까요? 네, 지금 거의 이제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고 기업들이 이제 재고 관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재고가 많이 남았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 청산을 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엄청난 공급 부족 사태를 이끌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코로나19가 서서히 이제 극복이 되고 있으면서도 글로벌 정책들이 나왔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갑자기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서서히 모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초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어느 정도 이제 레벨 수준 자체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흐름도 나와주고 있고 또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이런 친환경 자동차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 차량용 반도체가 더더욱 더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태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죠. 어차피 이제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백신도 접종이 되면서 계속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완전히 차별적인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그런 주문량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약 3개월 정도의 어떤 수급이 모자라다라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제 현대차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재고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일단 하는 것이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저는 정부가 내놓은 지원 체계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이고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어 중장기 공급망 개선, 이 시장 선점이 절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차량용 AP 등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22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2천억 원 이상의 집중 투입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우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병수 PB님, 정부가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발벗고 나섰는데 이 지원 체계라든지 내용 규모가 좀 의미가 있는 수준일까요? 의미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내년까지 2천억을 한 번에 지금 투자하겠다. 어제 지금 3월 10일 날 관계부처가 모여서 회의를 한 건데요. 이때 나온 것부터가 지금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빠르게 나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천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자동차의 지속적인 전동화와 이런 자동화 추세에 따라서 옛날 내연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거의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도 연평균 이제 10%가량
증가하게 되면서 26년이 되면은 거의 676억 달러의 규모로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지금 저희도 이제 완성차를 만드는 나라기 때문에 요쪽에 사용되는 차량용 반도체의 98%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정부에서 아마 본 것 같고, 요걸 이제 관련해서 우리 완성차 업체와 요거를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히 그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필요해서 요거에 대한 지원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차량용 부품 자립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2,047억 가량을 사용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인들의 그 백신의 우선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자가격리 면제 이런 카드를 가지고 좀 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소부정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부품의 자립화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량용 반도체도 이미 해외 의존도가 높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국내 기업들이 많을까요, 피디님? 네. 차량용 반도체 하면은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해성DS, 텔레칩스 이렇게 생각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 시장 규모가 좀 좁고 시장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렇죠. 매출액이 네. 1,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큰 대기업들이 아니고 네. 이쪽에 이제 하청업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업체들을 이제 국산화를 도모하면서 상생을 위해서 좀 더 정부에서 발벗고 나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자동차 신제품에 이미 반도체 부품들이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좀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듯한데, 그러면 송동현 대표, 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혹은 그리고 활용되는 반도체주들이 지금 쓰임이 많은가요? 어때요? 네, 일단은 뭐 지금은 생각보다는 적은데 앞으로 이제 친환경차,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이제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거의 뭐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이상의 그 반도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동화가 돼야 되다 보니까 어떤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자율주행차로 같이 결합을 하게 되니까 더욱더 이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니까 뭐 거의 10배 이상 수준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가 그동안은 그 성장성 있는 부분으로 꼽긴 했지만은 대대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특히 이제 차량이 판매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재고 감축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시장이 갑자기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자체는 저는 더욱더 커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조금 약간은 늦긴 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책을 내놓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준비와 함께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과 함께 국산화 진행을 뭐 관련 업계나 기업에서는 좀 반기는 듯합니다. 근데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뭐 최소 3분기까지는 좀 예상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봐서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또 영원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고, 뭐 앞서서 송동현 대표가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중장기 공급망 개선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저는 이 생각도 들거든요, 피비님. 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국엔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뭐 보복 소비 일조일 수도 있겠지만 차량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좀 부족하게 됐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이제 점점 더 기술이 좋아지면서 ADAS라고 해서 운전자 보호, 이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 DCU, HUD, AVM 등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장 부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반도체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요 전장 시스템의 채택 비중이 상승이 되고 차량 한 대당 이런 반도체 소유량이 연평균 한 6%가량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거 수요를 하는 이런 완성차 업체와 달리 공급을 하는 반도체 업체들은 작년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DB하이텍이라든지 그런 반도체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8인치가 아니라 12인치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에 들어가는 거는 8인치가 필요했었는데 이게 그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IT 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서 이걸로 관련해서 12인치로 넘어간 이게 올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8인치로 돌리기 위해서 공장 증설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3분기까지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발언이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를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섹터나 관련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대표님? 우선은 뭐 장기적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대적으로 반도체가 이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해서 사실 뭐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거의 전반적인 산업의 반도체가 이제 다 쓰이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차량용 반도체가 물론 지금 이 부분을 극복하기 쉽지는 않지만 대대적인 투자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넘어서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해외 기업독의 수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NXP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수요 자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까지는 볼 필요 없고 네. 좀 계속적인 그 기술력이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이라도 전 반도체에 대한 그런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그 뭐 정리하고 단기로 있습니다. 보자는 말씀이신 거. 아니, 단기적으로도 좋다 단기, 이거죠. 장기 다 좋다라는 네, 말인 단기, 장기 거죠. 다 좋다라는 장단기 말씀이죠. 다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가 결국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에서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종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저 송동현 대표 의견 들어볼게요. 공략주 뭐가 있을까요? 장단기 다 좋다면.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해성 DS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해성 DS는 이제 반도체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제 제작하는 이제 업체로서 NXP를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라든지 그런 그 현대차와 그리고 뭐 삼성전자 전부 이런 완성 기업들의 고객사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 현재로서는 글로벌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적인 경쟁력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장용 리드 프레임 쪽이 사업 비중이 높은데 이 부분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그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차의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성 DS도 계속적인 수요 확대가 정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자율주행차 쪽도 계속 봐야 되는데 자율주행 칩 장착 시에 이 반도체의 이 단가가 훨씬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 면에서도 크게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브스트레이트 업체는 거의 해성 DS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인 건 오이지만 서브스트레이트 쪽은 해성 DS가 거의 독보적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해성 DS가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의 확대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모빌리티까지 시장까지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이익 성장과 밸류에이션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지금 이제 61선권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을 이제 현재 가격 31,000원 근방 해서 네. 매수 가격 한번 잡아보고 싶고요. 자, 일단은 목표가는
1차로 45,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2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가 3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 가격 25,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김병수 PB의 오늘의 공략주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아까 해상제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는데 네. 전 텔레칩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중에 AP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쪽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적용되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AVN 또는 클러스터 계기판, HUD, 블랙박스 등으로 매출의 96%가 텔레칩스의 매출의 96%가 이쪽 차량용 반도체 AP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쪽에 점유율이 약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따르면은 아까 그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도 아마 좀 더 이쪽에 관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연차 6세대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eGMP를 이제 지금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요때는 이제 텔레칩스에 만약에 반도체 들어간다면 요게 다시 한번 새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실적이 아마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아마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까지 나온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보죠, 그러면.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8,450원 언더에서 만약에 매수 들어간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이상, 한 20%, 15% 정도를 보고 손절가는 16,300원, 60선 라인에서 손절가까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수 PB의 종목은 텔레칩스였습니다. 목표 주가 21,200원입니다. 주가 기간 조정 나오기 전까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손절 가격 16,300원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이슈와 함께 관련된 공략주까지 만나봤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